여러분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신을 드러내기입니다. 많은 채용들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직에 있는 사람을 컨피덴셜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이유로 그런 경우에는 헤드헌터를 통해서만 채용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근데 헤드헌터가 뭐 해당 분야의 어떤 여러분이 근무하고 계신 업종에 굉장히 방대한 네트워크가 있고 정보가 많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아주 뭐 그렇지 못하게 전혀 엉뚱한 헤드헌터에게 일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미국이나 홍콩에 있는 헤드헌터가 한국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을 조금 더 친절하게 드러내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손쉽고 품위가 손상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방법은 링크인이겠죠. 그 밖에도 Remember, Wanted, 최근에는 다양한 앱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젊은 분들은 MZ세대라고 할까요? 그 활용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고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는 사람인 같은 그런 잡 포탈에 직접 이력서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전에는 사람인에 등록된 이력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 당장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인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나의 프로파일을 올려놓고 업계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오픈 포지션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가 열고 들어보겠다. 듣고 내가 판단하겠다.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직에 있는 인사 담당자가 나를 검색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기능도 다 잘 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링크인이 되든 리멤버가 됐든 프로필을 기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를 제대로 넣는 겁니다. 헤드헌터들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기 때문이죠. 직무와 업종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뭐 여러분의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를 쓰셔도 좋고요. 그 키워드를 제대로 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링크인 같은 경우에는 일촌이 많은 지인 혹은 헤드헌터들과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켜 놓는 것도 노출이 더 폭넓게 되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한 2년여 전에 한 번 인사를 나눈 게 전부인 어느 금융사 사장님께 급히 부탁할 일이 있었습니다. SNS 메신저 대화창에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망설이고 있었죠. 2년 전에 인사한 게 단데 부탁을 하려고 하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러다가 그분의 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보고 용기를 내서 부탁할 수 있었는데요. 그 상태 메시지가 뭐였냐? 그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자. 인생에서 항상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멋있는 말이죠. 이 메시지를 보고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고 그분은 굉장히 흔쾌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그 말을 실천하고자 늘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1번의 후보이기도 하시죠. 물론 실제적으로 역량도 탁월한 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좋은 사람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 잘 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제 경험의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현업에 충실하면서 진정성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게 경력 관리의 핵심이며 이직 준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주요한 얘기는 다고요.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걸 하나 가져왔어요. 과연 평판조회는 뭘 물어보고 어떻게 진행이 될까? 잘 아시겠지만
평판조회는 필수 프로세스입니다. 대부분 뭐 좋은 얘기나 대충 해주겠지라고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명 3인, 비지명 3인에 대한 평판조회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비지명 3인이 있는 만큼 짜고 치는 고스톱은 불가능하겠죠.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이 후보자와 알고 지낸 시기 어떤 관계인지, 상사인지, 그리고 뭐 부하 직원인지 등등을 먼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엔 답을 쓰고 이건 아주 일부만 발췌를 하는 부분인데요. 잡 퍼포먼스, 그러니까 업무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사항이 너무너무 많죠. 이걸 다 물어보는 건 당연히 아니고 회사마다, 포지션마다 일부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질문사항은 새로 작성이 됩니다. 근데 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요. 실적, 성과, 업적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이력서에 뭐 몇 년도에 어느 개발 프로젝트를 리드했다라고 여러분 이력서에 썼다고 쳐요. 그 부분은 레퍼런스 때 한번 질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몇 년도에 어느 프로젝트에 이 후보가 참여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였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PM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저 서류를 취합하는 작업 정도, 데이터를 취합하는 작업 정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서 쓰는 작업만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성과는 또 어떠하였는지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력서에 그냥 팀에서 했던 거, 본부에서 했던 거 줄줄이 다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 잘 안 통합니다. 그리고 잘못 쓰면 전체적인 이력서의 신뢰도만 떨어지게 되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레퍼리 분들이 조회인들이 굉장히 바쁜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점에서 5점 사이의 스코어에서 점수를 부탁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 수행 능력을 1점에서 5점 사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럼 대부분 4점, 5점 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2점, 3점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5점을 줬다 하시면 왜 5점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5점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사유나 배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다음 항목 하나 또 볼까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능력도 아주 중요한 평판조회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을 저희 평판조회 할 때 드리는 속도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한번 줘보시겠어요? 첫 번째, 상대방의 생각이나 요청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대응하는가? 1점에서 5점 사이 점수를 주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잘 납득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편인가? 1점에서 5점 사이를 주십시오. 세 번째, 갈등 시 중재 역할을 잘 하는 편인가? 1점에서 5점 사이 점수를 주십시오. 네 번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실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편인가? 1점에서 5점 사이를 주십시오. 쉽지 않으시죠? 저희가 이런 정도의 속도로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리 지명 3인이라고 해도 그 순간순간에는 솔직하게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비지명 3인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비지명 3인은 후보자의 경력 기간 중에 선배, 후배, 동료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별도로 물색을 해서 접촉을 합니다. 그에 대한 사전 동의를 당연히 후보자한테 득하는 편이고요. 삼성 계열사, CJ 계열사, 많은 대기업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평판 조회를 진행을 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강점과 약점.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술식으로 요청을 드리는데요. 주로 강점 3가지, 약점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강점은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세요.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3개까지 말씀하시기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반드시 3개를 받아내고 약점도 반드시 3개를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균형이 잘 잡혀야 신뢰도가 생기기 때문이죠. 약점을 말하는 건 대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점 중에 이제 힌트를 발견해서 이런 강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하실 수 있겠네요. 라고 유도 질문을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약점 3가지도 받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마냥 지어내기는 어렵겠죠. 결국은 그 평판조의 대상자의 본질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퍼스널리티 에픽,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재직 기간 중에 윤리적인 문제가 된 적이 없는지, 그런 이슈가 있었다면, 유사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업무 외의 기본적인 성격, 인성, 유머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요즘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쭉 이렇게 평판조의 항목들을 보면 그 기업이 어떤 인력을 선호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점도 아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코로나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서 목소리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죄송한 마음입니다. 부디 듣기 불편하지 않으셨기를, 졸립지 않으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 지금까지 멘토링 프로그램에 이런 제가 준비한 내용과 유사한 강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20여 년간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고민을 듣고 그분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느낀 바를 정리를 했던 것인데요. 정리하자면 어, 이직을 생각하는 순간은 매번 다양한 이유로 있지만 그 모든 게 실제로 이직을 해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직을 해야 될 순간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를 그 이직의 타이밍을 대비해서 내가 매일매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그런 상념들, 이직에 대한 고민들, 지금 해야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기를, 그리고 매일의 직장 생활을 보내면서 고민해 볼 만한 작은 생각거리들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혹은 이런 분들 계시죠? 이번 직장에서는 관계고 일이고 다 망쳤으니 다음 얼른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거기서 제대로 된 관계와 경력을 쌓아야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기 현직에서 태도를 바꾸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십시오. 지금이 없이 다음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경력의 초입 단계이므로 지금부터 매일을 잘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커리어를 이어나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